유언대용 신탁의 단점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단점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대용 신탁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 유언대용 신탁의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고객 중에는 주택에 유언대용 신탁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택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는 유언대용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손님은 어쩔 수 없이 신탁을 해지하고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했죠.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언대용 신탁 등기를 하면 부동산의 처분이나 관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전세대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금이 큰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유언대용 신탁 등기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유언대용 신탁은 내가 사망한 후 이 주택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전세금이 큰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대용 신탁의 단점 중 하나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제도도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유언대용 신탁의 단점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은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언대용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은행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즉 신탁을 받을 사람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도 수탁자를 당사자로 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은행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유언대용 신탁은 수탁자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도 수탁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은행이 유언대용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은행의 대출 정책이나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거나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미리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은행의 정책이 조금 더 유연해지거나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러한 단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